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 S&P 500 지수 편입만큼 강력한 대형 호재는 없죠.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에 가입됐다라고 하는 호재가 터지면 기본 10%, 예전 모더나 같은 경우는 50%, 예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150%까지 갔었죠. 최근에 에어비앤비, 룰루레몬 기억하시죠? 이런 종목들도 S&P 편입의 호재가 뜨자 10% 이상 급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S&P 500의 편입 조건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편하게 좀 수업하듯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S&P 500 편입 조건은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됐습니다. S&P 500 지수를 결정하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2021년 10월 28일 날 밝힌 바에 의하면 첫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가총액이 131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6개월 동안 최소 25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어야 한다. 네 번째, 4분기 연속입니다. 연속 흑자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쉽지 않죠. 역으로 말하면 현재 S&P 500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죠. 역시 센스 짱. 이제 이따 좀 풀어가 드릴게요. 반면에 S&P 500 지수를 딱 묶어놨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빠져야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에 들어와 있다가 밀려나서 빠지는 기업은 최고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 S&P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는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은 지수를 운영하는 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의 모회사인데요. 자, 쿠니 호주 국립대 금융학 교수 등 3명이 연구를 했거든요. 전미경제연구소, 즉 NBER의 발표에 따르면 주가 지수 멤버십은 판매용인가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에 따르면 S&P 500 편입 결정 시에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행사되고 이 재량권은 기업이 S&P 글로벌에서 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S&P 편입 500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수위원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입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테슬라는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 당연히 이번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3개월 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 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히스테리에 정말 애들별 두통약을 달고 살았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실제로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었을 때 그때 11월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아마 12월. 주가는 그 다음부터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당연히 편입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페니 주식처럼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가총액이 큰 이 테슬라를 S&P에 편입시키게 되었을 때 테슬라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스파이 S&P가 심한 변동성의 ETF로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이 판매가 아니죠. 결정위원회에서 대두가 됐고 플러스 약간 뒷얘기긴 하지만 머스크 길들이기도 좀 있었죠. 해서 쫙 그날 못됐던 거죠. 자, 그러면 요즘은 자 썸네일 제목이 최근에 바뀌는 S&P 500 지수의 편입 조건이잖아요. 자, 뭐가 바뀌고 있냐면 첫째는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뭐 전에는 뭐 100억 달러 미만, 50억, 70억,
130억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 오케이. 두 번째는 4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하지 않아도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봐요. 최근에 편입된 기업들을 봐도. 변하지 않는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들은 평생을 가도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3번. 그러면 65 시가총액하고 이걸 어떻게 그런 걸 찾을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조금 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준보다도 더 강력한 기준이 하나 생겼는데요. 좀 이거 들으시면 조금 허탈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결정하는 위원들 마음이랍니다. 재량권 행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S&P 500 편입 결정 시에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기업이 S&P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점점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종목이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거만큼 호재는 없죠. 그렇다면 자 시가총액은 어디서 필터링 하느냐? 핀비지에서 스크리너 여기 딱 보면 여기 마켓 여기서 기존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시가총액 이렇게 조건 검색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띵 해서 예를 들어서 50밀리언 미만짜리 딱 놓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미만짜리 종목들이 쭉 필터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저희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이 페이크에 속지 않는 매수하는 법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또한 이 S&P 글로벌 편입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이 점차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조만간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